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 장박사입니다. 자, 다들 주목! 오늘은 우리 국제경제학 교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 바로 부록에 있는 제품 수명주기설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이 왜 처음 만든 나라랑 지금 만드는 나라가 다른지 그 숨겨진 흐름을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하나 장착하는 거니까 다들 집중해 보자고요.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어제까지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 딱 찍어서 전 세계에 팔던 제품을 왜 오늘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사오게 되는 걸까요? 뭐 예를 들면 한때 TV나 반도체를 처음 만들어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걸 역으로 수입하는 그런 현상 말이에요. 이 알쏭달쏭한 현상을 풀어주는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이론에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비교 이론 같은 전통적인 무역 이론들은요, 대부분 정태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정 순간을 찰칵하고 찍은 스냅 사진 같은 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는 사진처럼 가만히 멈춰 있지 않잖아요. 바로 이 스냅 사진에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거기 이양 혹시 뭐가 빠졌을지 한번 말해볼래요? 네, 교수님. 아마도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변화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정확해요. 바로 그거죠. 정태적 이론은 딱 한순간만 보여주지만 현실의 무역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거든요. 바로 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해주는 게 동태적 이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제품 수명주기설이 바로 그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제품 수명주기설은 하버드 대학의 레이먼드 버논이라는 교수가 내놓은 아주 기가 막힌 이론입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는 인생 주기가 있듯이 제품에도 그런 수명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한 제품이 개발되고 인기를 끌고 나중에는 그냥 평범한 물건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 나라와 무역의 흐름이 어떻게 전 세계를 무대로 이동하는지를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이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방금 정태적 이론이라는 출발점을 지났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 제품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마침내 주인이 바뀌는 4단계의 대서사실을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장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됐죠?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릴게요. 보통 어떤 신박한 제품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혁신을 통해 태어나서 수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선진국에서도 우리도 저거 만들 수 있겠는데? 하면서 생산을 시작하고요. 결국엔 제3국 시장을 두고 서로 피터지게 경쟁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놀라운 반전! 원래 제품을 만들었던 그 나라가 오히려 그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로 바뀐다는 겁니다. 진짜 흥미진진하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1단계, 신제품이 미국 같은 고소득 국가에서 탄생하는 그 순간입니다. 자, 다들 교재 699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버넌 교수는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미국으로 잡았어요. 왜 하필 미국이었을까요? 이 이론이 1960년대에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답이 간단합니다. 당시 세계 경제와 혁신의 심장이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학생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죠. 자, 거기 박군, 교재 보고 1단계에서 왜 혁신이 미국에서 시작되는지 한번 요약해 줄 수 있겠나? 네, 교수님. 첫째, 돈 많고 새로운 걸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서고요. 둘째, 똑똑한 기술자랑 연구개발 자원이 풍부하고, 셋째, 소비자 반응을 바로바로 봐야 하니까 시장 가까이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핵심을 정확히 짚었네요. 처음에는 생산 기술도 아직 완벽하지 않고 소비자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아서 개선해야 하니까 비싼 인건비를 감수하고서라도 거대한 자국 시장 바로 옆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내수 시장을 꽉 잡고 남는 물량을 다른 선진국에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1단계예요. 자, 이제 이 신제품이 대박이 났습니다.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해외에도 슬슬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품의 여정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분이죠. 2단계와 3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700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해외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생산의 중심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한 나라에만 꽁꽁 묶여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2단계에 들어서면 이 제품의 영업 비밀이 더는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만드는 과정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히는 거죠. 이걸 표준화된다고 해요. 이제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술력이 있는 유럽이나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 기업들도 저거 우리도 만들 수 있겠는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 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직접 생산에 뛰어들죠. 그 결과 미국의 수출은 예전처럼 막 늘지 않고 슬슬 정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3단계는 그야말로 경쟁이 불붙는 시기입니다. 이제 유럽이나 일본 생산자들은 자국 시장을 넘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요. 쉽게 말해 많이 만드니까 하나당 생산 단가가 뚝 떨어지는 거죠. 이들은 이제 미국이 원래 수출하던 아시아나 남미 같은 제3국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미국 제품과 가격으로 한판 붙는 겁니다. 결국 혁신을 이끌었던 미국 기업은 비싼 가격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서 이 시장들을 하나둘씩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가장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4단계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교재 700페이지 아래쪽을 볼게요. 바로 이 부분에 무협의 흐름이 180도 뒤집히는 아주 극적인 마지막 변화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대반전에 시작되는 순간이죠. 4단계가 되면요, 이 제품은 이제 뭐 특별할 게 없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완벽한 표준품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기술력이 아니라 누가 더 싸게 만드냐 하는 비용 경쟁이죠. 그럼 생산기지는 당연히 인건비가 훨씬 싼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제는 미국 기업들조차도 미국 내에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만든 똑같은 제품을 사오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 벌어져요. 이렇게 맨 처음 제품을 만들었던 혁신국가가 최종적으로는 수입국가가 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순환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제품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 수명 주기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이 이론에서 우리가 꼭 얻어가야 할 핵심 교훈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교재 마지막 7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주님, 그럼 이 이론은 우리가 예전에 배운 리카도나 헥시올린 이론이랑은 완전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요, 이 이론이 기존 이론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완성시켜주는지 그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이론의 가장 큰 의미는 이거예요. 비교 우위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 영원한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동태적 관점을 우리에게 선물했다는 점입니다. 혁신이 중요했던 초기 단계에선 선진국이 비교 우위를 갖지만 제품이 평범해지면서 비용이 중요해지면 개별도상국이 비교 우위를 갖게 되잖아요. 이처럼 이 이론은 리카도나 헥셔올린의 정태적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주면서 국제무역 현상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이론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어땠어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도구가 하나 생긴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이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국제경제학, 솔직히 어렵습니다. 복잡한 이론도 많고 현실은 더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제품 수명 주기설처럼 이 학문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예리한 렌즈를 선물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이론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각 도구함에 들어가는 새로운 연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구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 경제의 진짜 작동 원리를, 그 속사정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전기차, 아니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같은 제품들은 이 제품 수명 주기에 어느 단계쯤 와 있을까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서 오늘 배운 이론을 직접 적용해 보세요. 아마 세상이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